저는 지금 제가 세운 노인복지센터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뒤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3층 건물이 보이고 그 앞 정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세요. 누가 봐도 평범한 풍경이겠지만 저에게는 인생 최대의 반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장면이에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곳을 만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의 저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자식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던 그런 평범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희망이 찾아오더라고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저는 박성식입니다. 올해 73이에요.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시청 민원과에서 일했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출근했죠. 아내는 3년 전에 암으로 먼저 떠났어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였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자식은 셋이 있습니다. 장남 준호는 48이에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죠. 차남 진우는 42인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해요. 막내딸 수진이는 33이고 SNS 마케팅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항상 의젓했어요. 형이라는 자부심이 강해서 동생들 잘 챙겨주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진우는 예술 감각이 뛰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도 보내줬고요. 수진이는 막내라서 그런지 애교가 많았어요. 아버지 하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곤 했죠. 그때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말에는 함께 놀러도 다니고요.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나서는 가족 여행도 자주 갔어요. 경주, 부산, 제주도까지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였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왁자지껄했거든요. 손자, 손녀들까지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아내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아이들 차량 주차할 곳 미리 확보해두고 손자들 용돈도 준비해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된다면서 번갈아 가면서 와서 안부도 묻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랬죠. 저도 고마웠어요. 역시 내 자식들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보게 됐죠. 이해해요. 아이들도 각자 바쁜 삶이 있으니까요. 준호는 회사 일로 정말 바빠 보였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고 해외 출장도 자주 가더라고요. 진우는 프리랜서라서 수입이 불안정해요. 계속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아야 하니까 늘 바쁘죠. 수진이는 SNS 일을 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요. 새벽까지 일하고 낮에 자는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혼자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들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죠. 가끔 동네 슈퍼에 가면 사장님이 안부를 물어봐요. 어르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잘 찾아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괜히 쓸쓸해지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자식들도 자주 와요.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했어요. 그러던 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슬쩍슬쩍 꺼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패턴이 보였어요. 준호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 동네는 어떤가요? 아버지 집 근처도 많이 개발되고 있던데 땅값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진우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죠?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경우가 많던데요.
관리도 편하고 난방비도 적게 들고 보안도 좋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았어요. 실제로 혼자 살기에는 집이 좀 컸거든요. 방이 4개나 되는데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었죠. 그런데 수진이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버지, 유언장 같은 거 미리 써두시는 게 어때요? 요즘은 다들 그런다던데요. 나중에 우리끼리 문제 생기면 아버지도 마음 아프실 테니까요. 법무사 사무실 하나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닌데 벌써 유언장 이야기를 하다니요. 하지만 수진이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더라고요.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도 없고 세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몇 번 반복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셋 다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서로 미리 상의라도 한 건 아닐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와서 제 안부부터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자마자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서재에 있는 서류들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통장이나 보험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느 날은 준호가 이런 말도 했어요. 아버지, 요즘 금융사기가 많다던데 통장 관리 잘하고 계시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위험하니까 되도록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정말 고마운 말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제 금융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자식들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혼자 차를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를 떠올려 보니까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거든요.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우리 아버지는 아프신 곳 없으시죠? 아프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 순수한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진우는 중학생 때 미술 시간에 가족화를 그려왔는데 저를 제일 크게 그려놨더라고요. 왜 아버지를 이렇게 크게 그렸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그림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고등학생 때까지도 제 무릎에 앉아서 숙제를 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창피하다고 해도 자기는 아버지가 제일 좋다면서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 아이들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제 건강보다는 제가 가진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사실 조짐은 있었어요. 아이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아이, 양육비까지 모든 게 돈이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제가 마련해줬어요. 당시에 3억이 넘는 큰 돈이었는데 장남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진우도 결혼할 때 비슷하게 도와줬고요. 수진이는 아직 결혼 전이지만 벌써 결혼 자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가진 것들이 당연히 자신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내가 돌아가신 후에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체면이나 도리를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셋이 함께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오랜만에 자식들이 다 같이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 이제야 우리 가족이 모였구나 싶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부엌에 가서 음료수도 준비하고 과일도 깎아서 내왔죠.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꺼낸 이야기를 들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나 계획했는데 아버지도 함께 가시는 게 어때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 관광이 인기라던데요. 아버지도 평소에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진우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좋은 기회에 함께 나가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아버지는 아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짐만 싸시면 돼요. 정말 좋은 코스로 짜놨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고마웠거든요. 평소에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줬다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여행 기간이 한 달이나 되더라고요. 한 달요? 그렇게 오래 가야 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어차피 가는 거 제대로 다녀와야죠.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아버지가 평소 가보고 싶어 하셨던 곳들도 다 가보고요. 한 번 가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진우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휴가 내기 힘든데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수진이는 이미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아버지, 여기 봐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까지 정말 알차게 계획했어요. 특히 스위스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뭔가 서두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집을 비우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집 관리할게요. 아, 그리고 이참에 집안 정리도 좀 해드릴까 해요. 집안 정리요? 네,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고 필요 없는 서류들도 버리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정리 못한 것들도 많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면 감정적으로 버리기 힘드실 텐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이들이 저를 집에서 떼어놓으려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진우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서재에 있는 서류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 서류, 부동산 서류, 금융 관련 서류들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실 거고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은 다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대예요. 종이 서류들은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분실 위험도 없고 관리도 편하실 거예요. 아이들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한 달도 빼먹지 않고 월급을 받아서 가족을 위해 썼죠. 아내와 함께 알뜰하게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이 집도 젊은 시절 허리띠 졸라매면서 장만한 거예요.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 결혼 자금까지 다 제가 마련해줬어요. 그 모든 노력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상속받을 재산으로만 보이는 걸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여행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속셈을 알고 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저를 한 달 동안 떼어놓고 싶어 한다면 저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 보자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행 이야기 말인데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 가보자. 어차피 혼자 있어도 심심한데 너희들과 함께 좋은 구경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아이들이 정말 기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아마 제가 거절할까봐 걱정했나 봐요. 그날부터 아이들은 여행 준비에 바빴어요. 항공편 예약하고 호텔 예약하고 여행 코스 짜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도 표면상으로는 여행 준비를 했어요. 여행용 가방도 새로 사고 해외여행용 신발도 장만했죠. 하지만 제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시간이 2주 정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정말 바빴거든요. 먼저 오래된 친구 한 명을 만났어요. 김정화라는 변호사예요. 대학 동창인데 같이 고시 공부를 했던 사이죠.
저는 행정고시에, 정화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계속 연락하며 지냈어요. 성씨가 갑자기 웬일이야? 오랜만에 연락하더니 급하게 만나자고 하고 정화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화야, 내가 큰 결심을 하나 했어.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 제가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지 모든 걸 털어놨죠. 정화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성씨가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어. 자식들이 부모 재산에만 관심 갖는 경우 말이야. 너무 속상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정화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 결정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2주 동안 저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행 준비에만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여행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아이들과 만났는데 모두들 정말 들떠 보였어요. 특히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운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였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가 살던 집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휴식도 취하시고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요. 진우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너무 집에만 계셨잖아요. 세상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수진이는 이미 여행 첫날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파리에 도착하면 바로 에펠탑 가볼 거예요. 야경이 정말 예쁘다던데요. 아이들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저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씁쓸했죠.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나름대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결정한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아내는 항상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만 맞춰준다고 했거든요. 가끔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었죠. 파리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까 정말 피곤했어요. 장거리 비행이라서 몸이 무거웠죠. 아이들은 바로 관광을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좀 쉬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아직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싶었죠. 괜찮아. 나이가 나이인지라 좀 피곤하네. 내일부터 열심히 다닐 테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쯤 한국은 새벽일 텐데 아이들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집에 가서 정리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상상해봤어요. 준호가 제 서재로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는 모습, 진우가 제 통장을 찾아보는 모습, 수진이가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해뒀거든요. 아이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됐어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까지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다 둘러봤죠.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았어요. 평생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열심히 안내해줬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서 데려가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내 자식들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끔씩 아이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특히 전화를 받을 때는 저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받더라고요. 아마 한국에 있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여행 일주일째 되던 날 우연히 준호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아직 아무것도 못 찾았어? 서재 서랍은 다 확인해봤어? 금고는 없나? 이상하네.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순간 확신했어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해외로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제약하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말이에요. 여행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는데 점점 조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특히 진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혹시 중요한 서류들 다른 곳에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은행 금고 같은 곳에요? 수진이도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버지,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다 관리하시잖아요. 비밀번호 같은 거 혹시 적어 놓으신 곳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씁쓸했어요. 결국 관심사는 그것뿐이었구나 싶어서요. 여행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어. 고마워. 그런데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서 할 일이 좀 생겼어.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준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나 세웠거든. 돌아가면 바로 시작할 거야. 아이들은 무슨 계획인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돌아가면 다 알게 될 테니까요.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헤어질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 그런데 아버지가 앞으로 좀 바빠질 것 같아. 당분간은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어. 아이들이 의아해했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다른 곳으로 향했거든요.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새로운 장소로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3의 나이에 이런 모험을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저만의 특별한 인생이 말이에요.